안녕하세요. 헬로닥터의 엄지혜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다 가난한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나이 들어가고 노화하고 시간에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가고 잘 노화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들을 고민해 왔는데요. 잘 늙는다는 것, 아마 우리가 노화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질환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그 질환들을 잘 이겨내는 방법이겠죠. 오늘 헬로닥터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질환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배탈이나 감기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은 역시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자세로 인한 허리나 목 그리고 어깨 질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마취통증의학과 박세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흔히 나타나는 질환인 허리나 어깨에 대한 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환자분을 보시면서 가장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질환이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그 허리나 어깨 쪽에 통증으로 병원을 많이 오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자세가 안 좋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허리 쪽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그다음에 팔을 많이 사용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 쪽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좀 많이 호소하시는 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십견이라는 질환, 그리고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 석회화건염,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어깨 질환, 허리의 질환이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지를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어깨 질환부터 좀 여쭤볼게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중년층으로 가시면서 오십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오십견이 도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우리 어깨가 이렇게 관절낭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관절낭이 다른 염증이나 외상성 손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은 어깨의 운동 범위가 이제 제한이 오는 질환을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예전에는 50세 정도 지나서 50대 이후의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어깨 통증이라 해가지고 오십견이란 말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젊은 분들한테도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안 그래도 농담으로 20견 왔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자,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오십견이란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오십견이라는 건 일단 초기에는 특별히 내가 어디 다치거나 이런 기억이 없는데도 어깨 쪽에 좀 통증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점점 심해졌다가 덜해졌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통증이 이제 야간에도 좀 오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제한이 심해져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좀 불편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오십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팔을 바깥으로 이제 들거나 아니면은 뒤쪽으로 돌리는 증상 같은 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쪽 어깨를 아래쪽으로 놓고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머리를 빗는다든가 옷을 벗는 동작 이런 동작에도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병원에 오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십견 치료에 있어가지고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어깨 운동 범위를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치료 내용은 물리치료요법 중에서도 온열치료라든가 전기치료 같은 걸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치료사분들이 손으로 어깨 관절을 운동을 시켜줘서
운동 범위를 좀 개선을 시켜주는 요법을 할 수가 있고 좀 쪼그라들어 있는 관절낭을 펴줄 수 있는 그런 주사요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치료로 보존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워낙 그 강직이 심해가지고 좀 회복이 더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오십견이라는 병과 비슷한 질환으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좀 들어봤어요.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회전근개 파열은 일단 우리 몸에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거는 근육 하나의 이름은 아니고 어깨를 구성하는 4개의 큰 근육을 통칭해서 하는 말인데요. 극상근하고 견갑하근, 극하근, 소원근이라는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육이 힘줄이 되는 부분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으로 인해서 파열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라고 합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 질환에는 어떤 증상이 수반이 되나요? 이 회전근개 파열도 다른 어깨 질환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팔을 올리는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팔을 바깥으로 드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주무실 때 야간통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깨를 들었을 때 어깨의 근력이 좀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에는 오십견이랑 회전근개 파열이 똑같은 병이 아닌가 싶거든요. 두 병의 차이점이 있나요? 두 가지 질환을 구분을 하려면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아프지 않은 손으로 아픈 팔을 위로 이렇게 들어 보았을 때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팔을 들 수는 있어요. 들 수는 있는데 들었을 때 통증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은 잡고 있는 손을 놓았을 때는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들려고 해도 경직이 심해서 들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두 질환이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연관이 많은 질환이라 가지고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나온 물질이 이제 그 관절낭으로 들어가서 구축을 일으켜서 오십견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오십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2차적으로 이제 관절이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줄의 손상을 쉽게 받을 수 있어서 2차적으로 회전근개 손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이 동반이 되나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생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물요법이라든가 아니면 관절각 내 주사를 통해서 소염 치료를 해줄 수도 있고 다른 물리치료나 인대 강화 주사, 흔히 얘기하는 프롤로 세라피라는 치료를 할 수도 있으며 체외 충격파 등을 통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말씀하는 병명 중에 석회화 권염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석회화 권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석회화 권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어깨에 석회성 물질이 끼는 질환이에요. 어깨 힘줄 쪽에 이제 상처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그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다던가 했을 때 석회 물질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는 되고 있고요. 일부 환자들에서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에 석회가 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아플 것 같거든요. 통증은 어느 정도예요? 그리고 어떤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나요? 석회화 권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깨에 발생을 하면 어깨뿐만이 아니라 이제 목이나 팔뚝 쪽으로도 그 뻐근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어깨 쪽을 부딪히거나 뭐 어떤 특정 동작을 취했을 때는 뭐 칼로 찌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산통, 아기 낳을 때 같은 통증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순간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통증이 왔을 때는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좀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일단 휴식을 좀 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이 아프다고 하고 또 어깨에 석회가 쌓였다고 하니까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치료 방법을 써야 할 것만 같거든요. 수술을 해야 될 것만 같고요. 어떤 치료 방법이 이어지나요? 사실 석회화 권염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대부분의 환자들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석회화 권염에 생긴 석회 같은 경우에는 한 90% 이상 분들이 다른 통증을 없애주는 보존적 치료를 해주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석회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하여가지고 나중에는 뭐 불편함을 못 느끼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고 병원에서 하는 물리치료라든지 다른 주사요법 등을 이용해가지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는 걸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깨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또 많은 분들이 노화를 겪으면서 함께 발생하는 질환인 허리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허리 질환이라고 하면 허리 디스크를 가장 많이 떠올리거든요. 이 디스크가 과연 어떤 질환인가요? 이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척추 뼈하고 뼈 사이에 이제 젤리 같은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 뼈하고 뼈 사이에 충격을 좀 흡수해주는 기능을 하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우리가 디스크라고 부르고 우리가 흔히 허리 디스크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이 디스크가 갑자기 심한 압력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재채기 같은 걸 할 때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받는다던가 했을 경우에 안에 수액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수액이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주위에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고 이 질병이 흔히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입니다. 자, 또 허리 디스크와 비슷한 빈도로 많이 주변에서 듣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이거든요. 척추관 협착증은 또 어떤 질환인가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일단은 좀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허리뼈 척추 뒤쪽으로 척추관이라고 이제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는 허리 주위에 인대와 관절, 척추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인대도 두꺼워지고 관절면도 두꺼워지고 해서 이 척추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좁아지게 돼요. 이 좁아져가지고 척추신경 자체가 압박을 받게 되면은 엉덩이나 다리 쪽이 저리거나 아니면 땡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터질 것 같은 통증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질환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이 두 가지 질환을 대충 설명을 들어서는 확실하게 차이를 잘 비교를 못 하겠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부분 많은 환자분들이 양쪽이 같이 불편함을 느끼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엉덩이부터 해서 다리 쪽으로 저리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고 정도가 좀 심해지신 경우에는 걷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요. 보통은 500m 이상 걷기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양쪽 다 종아리 쪽이 터질 듯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엉덩이가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는 분들도 계셔서 걷다가 어느 정도 걸으면 또 쉬어야지 좀 회복이 되어서 다시 걸으실 수 있고 해서 걷다 쉬다를 반복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고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양쪽이 같이 오는 경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으시고 증상은 걷기가 힘들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래 앉아 있는다든가 활동을 할 때 다리가 저리거나 땡기는 경우를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특히 누워서 이제 다리를 드는 동작을 했을 경우에는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의심되는 환자들에겐 어떤 검사가 이어지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오시면은 여러 이학적 검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간단한 검사들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기본적인 척추의 배열 상태라든가 이제 디스크 공간이 좁아져 있는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해가지고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CT라든가 MRI 검사 같은 그런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허리 질환에서 가장 무서운 건 역시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허리 질환을 겁내하시거든요. 무조건 다 수술을 해야 고쳐지는 건지부터가 좀 궁금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일단은 척추 질환, 척추관 협착증이라든가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걱정을 일단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환자들, 90% 이상의 환자들이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서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에 병원을 찾게 되시면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리고 특수 블록 치료라고 해가지고 주사를 이용한 신경 치료 등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 90% 이상 환자들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주사로 치료한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거든요. 특수 블록 치료, 이 특수 신경 블록 치료는 어떤 치료인가요? 특수 블록 신경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시암이라고 하는 영상 장치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환자분들의 뼈의 구조와 그다음에 바늘이 진입하는 모양 등을 관찰을 할 수 있는 장비인데 이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실시간 영상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치료를 했을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환자분에게 알맞은 농도의 약을 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허리에다가 주사를 놓는 거니까 아프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위험하진 않은지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시간으로
구조를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도는 예전같이 뭐 보지 않고 주사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늘도 굉장히 가는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뭐 엉덩이 주사 맞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크게 뭐 많이 아프거나 한 치료는 아닙니다. 안전하고 통증도 적다고 하니까 이 치료법을 허리 디스크 외에 또 척추관 협착증 외에 다른 데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병을 고치는데도 뭐 이 방법이 이용이 되나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말고도 우리가 흔히 겪는 이제 급성 요통, 그다음에 척추 염자, 그리고 또 만성적으로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한쪽 다리가 저린 자골신경통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특수신경 블록치를 사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흔히 일어나는 허리 통증, 허리 질환들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무엇보다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허리 통증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건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오래 앉아있는 자세가 특히 허리 디스크 질환에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양반다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리를 꼰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거는 허리 디스크에 좀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고요. 뭐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같은 경우에도 직업적으로 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허리 힘보다가는 물건을 좀 더 이렇게 몸쪽으로 당겨서 다리 힘을 이용해서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깨 질환 그리고 허리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잖아요. 그런 질환들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좋은 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척추 건강을 유지해서 허리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척추 통증이나 다리에 뻗치는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 병원을 찾는 것을 미루지 말고 조기에 전문의를 찾아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치료 기간도 줄이고 효과도 훨씬 좋게 해줄 수 있고 이후에 이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요법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많이 개발이 돼 있으니까 수술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치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허리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 다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하게 실생활에서 예방하는 것, 그리고 아플 때는 병원을 빨리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얘기해 주신 마취통증의학과의 박세일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 어깨와 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꼬박꼬박 운동을 잘 챙겨 하고 바른 자세로 예방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근처의 병원을 빨리 찾아가는 것이라는 건 알게 됐죠. 자, 헬로 닥터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